한국이 챔피언이다. 콧대 높던 프랑스가 한국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과 영국도 그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는데요. 한국의 시스템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비밀, 지금부터 재미슈가 해외 반응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 머릿속에서는 어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냐며 감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는 늘상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외국에서는 호들갑을 떠는 이유,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파리올림픽을 앞두었던 프랑스에서는 부랴부랴 쓰레기에 대한 법이 생겼는데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이죠. 폐기물 처리 분야의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던 프랑스가 찾은 모범 답안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리수거를 배우기 위해 찾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연구진들은 한국이 챔피언이다 라며 머리를 숙이고 말았죠.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한국의 혁신적인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주목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사료, 심지어 에너지로 재탄생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활용률이 무려 98%에 달한다며 경악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성공 사례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했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프랑스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의무화했고 뉴욕 등 일부 미국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저히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숨쉬듯 익숙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미국 뉴욕시는 한국식 시스템에 수년간 주목해왔습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일찌감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14억 톤 정도 버려지는데 대부분이 매립지로 갑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썩으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 비료 및 난방용 연료로 바뀝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 때문만이 아니라 메탄의 생산과 운송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도 낭비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버려지는 음식의 약 90%를 매립지와 소각장에 넣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정부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것이죠. 중국, 덴마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많은 도시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적 규모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인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선임 과학자인 폴 웨스트는 처리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개인과 사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약 6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의 사례는 더 큰 규모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돌이켜보면 음식이 남는 게 문제입니다. 적게는 몇 개, 때로는 10여 개 이상 작은 반찬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 오르는데요. 그렇다 보니 모든 남은 음식들이 매립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했죠. 요즘에야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고민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대부분 매립으로 이어졌고요. 다만 한국의 산악 지형은 매립지 건설에 제한이 있었고
주거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기 힘들었던 것도 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1995년 정부는 종이와 플라스틱의 의무적인 재활용을 도입했지만 음식 찌꺼기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계속 묻혔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악취로 고통받았고 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게다가 한국 음식에서 빠지기 힘든 찌개가 특히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서 2005년 이래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백 개의 시설을 지었습니다. 소비자, 식당 주인, 트럭 운전사 등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고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특별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 통에는 지역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미 처리비를 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또 식당에서는 음식을 버릴 때마다 약 2,800원, 그러니까 미 2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내야 하는데요. 하루 동안 남은 음식물은 부엌에 있는 양동이에 모아두었다가 식당 주인이 문을 닫을 때 바깥에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비를 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음날 새벽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 업체들이 쓰레기통들을 비우러 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스티커를 떼고 트럭의 탱크에 쓰레기를 비우면서 거리를 돈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을 하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은 하루만 쓰레기를 모아도 엄청난 양이 쌓이기 때문에 매일 수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가 수거된 후 오전 11시쯤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뼈, 씨앗, 껍질 같은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최근에는 이런 과정이 자동화된 시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손으로 직접 작업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쇄기로 운반되어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부서집니다. 비닐봉지처럼 쉽게 파쇄되지 않는 것들은 걸러져 소각되고요. 그 후 남은 폐기물은 건조와 탈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은 파이프를 통해 수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일부는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정화되어 근처 하천으로 방출됩니다. 쓰레기가 가공 공장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남은 폐기물은 흙냄새가 나는 갈색 가루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루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닭과 오리를 위한 사료 보충제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 사료는 원하는 농장에 공급됩니다. 다른 처리 시설들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교외의 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는 매년 약 7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혐기성 소화를 통해 처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박테리아가 큰 탱크에서 35일 동안 유기물을 분해하며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가스는 지역의 3천 가구를 데우는 데 사용되고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 시설에도 공급됩니다. 남은 고체 물질은 나무 칩과 섞여서 비료로 만들어지죠. 연구원들은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1톤이 묻히면 8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이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 대표는 한국 시스템은 순환 경제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극찬했고, 세계자원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한국의 접근 방식은 혁명적이며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언급했는데요. 유럽 환경청 정책 고문 역시 한국의 성공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강조했고요. 스탠퍼드 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 혁신과 사회적 참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라며 극찬했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성공 이야기에는 한국만이 가능한 핵심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지원이 완벽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갖추고 전국적인 수거 및 처리시설 네트워크가 완벽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RF
RFID 기반 계량 시스템과 고도의 처리 기술도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시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이 반드시 받쳐줘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브랜다이스 대학교 공학과 조나단 크론스 교수는 사람들의 행동력이나 운송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버리는 음식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환경 보호 그리고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선구자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 우리의 경험은 이제 단순한 소개와 극찬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환경 정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댓글창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쉬웠습니다.